다이어트 한다고 굶었는데 사실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몸은 쉽게 지치고 배고픔은 더 커지고 결국 다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잘 먹으면 오히려 살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집집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없이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었던 현실 고단백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걸 제가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었는지까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 5가지는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알고 가면 더 좋습니다. 왜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되는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음식 추천 파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음식들을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몸이 지방을 꺼내 쓰겠지? 근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는 양을 갑자기 확 줄이면 몸은 이걸 다이어트가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사태라고 인식합니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위급할 때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들고 도망갈 순 없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무겁거나 당장 덜 필요한 건 버립니다. 몸도 비슷해요. 지방은 두고두고 꺼내쓸 수 있는 아주 고열량 비상식량입니다. 반대로 근육은 무겁기만 무겁고 유지하는데 에너지만 드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너무 적게 먹고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몸은 지방만 예쁘게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10년마다 약 3에서 8%가 줄어들 수 있고 60대 이후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도 나이가 드니까 똑같이 해도 안 빠진다, 예전처럼 해도 다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이유도 꽤 크다고 봅니다. 체중은 잠깐 줄어들어도 몸은 쉽게 지치고 배고픔은 더 커지고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만 챙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은 내 몸이 근육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꽉 잡아주는 식단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잘 챙기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다이어트 중에 유독 배고픔을 크게 느끼신다면 이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단백질을 덜 챙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냐? 복잡하게 계산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봅니다. 내 몸무게 숫자만큼 그램으로 먹기. 60kg이면 하루에 단백질을 60g,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대략 20g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계란 먹었으니까 단백질 챙겼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은 대략 6g 정도입니다. 2개 먹어도 12g 정도예요. 한 끼에 20g을 목표로 보면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좋은 음식 하나를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조금씩 채워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부족한 날은 간식이나 쉐이크로 메꾸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단백질은 다 같은 또 단백질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로 나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그릭 요거트처럼 근육을 만드는 데 쓰기 좋은 재료에 가까워요.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 렌틸콩, 두유, 버섯처럼 식이섬유나 포만감까지 같이 챙기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몰아서 먹으면 오래 못 가요. 닭가슴살만 먹다가 질리고 계란만 먹다가 부족하고 고기만 먹다가 부담스러워지면 결국 식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식물성 단백질로 식단을 오래가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음식들도 단백질을 채워주면서 실제 식탁에 넣기 쉽고 닭가슴살처럼 억지로 먹는 느낌이 덜한 음식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어입니다.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 계란, 고기부터 떠올리는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북어도 꽤 좋다고 봅니다. 북어는 말린 생선이라 단백질 밀도가 꽤 높아요. 수치로 보면 북어, 말린 명태는 100g당 기준으로 단백질이 무려 70g 이상 들어있습니다. 물론 북어를 한 번에 100g씩 먹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북어국이나 반찬에 20g 정도만 넣어도 단백질을 대략 14g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계란 2개의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닭가슴살은 질리고 고기는 굽기 번거롭고 계란은 몇 개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데 북어는 북어국이나 북어채 반찬으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1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따로 챙기기 귀찮은데 밥할 때 조금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마른 렌틸콩 기준으로 20g 정도 넣으면 단백질은 대략 4에서 5g 정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넣자는 건
아닙니다. 렌틸콩도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밥에 살짝 섞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편합니다. 아침에 밥 먹기 부담스러울 때도 좋고 오후에 달달한 간식이 땡길 때도 식단이 무너지는 걸 막기 정말 좋아요. 제품마다 차이는 큰데 무거당 그릭 요거트는 100g당 단백질이 대략 6에서 13g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0g 정도만 먹어도 단백질을 가볍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요거트가 아니라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맛 나는 요거트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막상 당류가 높아서 다이어트 할 때는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견과류를 살짝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씹는 맛도 생기고 포만감도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대신 한 주먹씩 넣는 거는 안 됩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몇 알 정도 식감을 내는 용도로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용량보다는 이렇게 소포장된 제품이 더 좋다고 봐요. 대용량은 사두면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진짜 다이어트는 의지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이 못 먹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그릭 요거트는 아침과 간식 사이를 막아주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생선도 정말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 저는 고등어를 자주 활용해요. 고등어는 100g당 기준으로 대략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100g만 먹어도 앞에서 말한 한 끼 단백질 목표량 20g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좋은 지방도 같이 들어있어서 먹고 나면 포만감도 꽤 오래 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면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튀김, 과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지방은 줄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까지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특히 고등어는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어서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단백질이 질릴 때 한 끼 단백질로 넣기 좋습니다. 다만 저도 집에서 고등어 굽는 건 좀 귀찮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팬 닦는 것도 번거롭고 한번 구우면 온 집에 고등어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순살 고등어가 한 패씩 나오는 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리 부담이 확실히 확 줄어들어서 식단에 넣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은 설명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할 건 있습니다. 고등어 자체는 좋은데 기름을 많이 두르고 굽거나 양념을 너무 짜게 하면 다이어트 음식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가능하면 담백하게 먹고 밥 양은 조금 조절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고등어는 한 끼 단백질 목표량을 채우는 좋은 든든한 생선 단백질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버섯은 단백질이 엄청 많은 음식이 아닙니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버섯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2에서 3g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섯을 고등어나 북어처럼 한 끼 단백질 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진짜 힘든 거는 먹고 나서도 배고픈 겁니다. 닭가슴살 조금 먹고 고등어 조금 먹고 오늘 식단 잘했다 하고 돌아섰는데 한두 시간 뒤에 배고파지면 결국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이때 버섯이 꽤 좋습니다. 버섯은 칼로리 부담은 낮은 편인데 씹는 맛도 있고 무엇보다 식사의 부피를 확 키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버섯을 단백질의 메인이라기보다는 단백질 식단을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보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울 때 버섯을 같이 굽거나 계란찜이나 볶음 요리에 버섯을 같이 넣어주면 식사량은 만족스럽고 칼로리 부담은 비교적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조금 먹으면 바로 배고파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만 보지 말고 이런 부피 식재료를 같이 넣어야 훨씬 오래 갑니다. 정리하면 버섯은 단백질 폭탄은 아니지만 식단을 덜 배고프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저는 두유를 한 끼 식사로 보기보다는 식단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간식으로 봅니다. 사실 단백질은 의식해서 챙기지 않으면 세 끼를 먹어도 생각보다 부족한 날이 많습니다.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은 피곤해서 간단히 먹다 보면 하루 단백질이 은근 비어버립니다. 이럴 때 두유가 꽤 편해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일반 두유는 한 팩에 단백질이 대략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끼 단백질을 다 채워주는 양은 아니지만 배고플 때 달달한 카페 음료 대신에 마시면 식단이 확 무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추천드리면 다음 영상 만들 게 없어서 나누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두유만 먹지 않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같이 먹어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편하게 느낀 게 이 조합이에요. 왜냐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챙기려고 하면 매번 조리하고 뭘 먹을지 고민하고 바쁜 날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쉐이크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1회 단백질이 대략 15에서 25g 정도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한 끼 단백질 목표량이 20g이라면 쉐이크 한 번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꽤 빠르게 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이나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배고플 때 두유랑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도 채우고 배고픔도 줄어들고 식단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쉽게 만드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배고프면 군것질로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 조합을 먼저 먹으니까 괜히 간식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헬스하는 사람만 먹는 보충제라기보다 다이어트가 무너지기 전에 막아주는 현실적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들어가 있는 쉐이크를 자주 먹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그릭 요거트나 생선처럼 식탁에서 이미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쉐이크는 제품에 따라 칼로리 부담이 비교적 낮은 제품들이 있어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에 편하더라고요. 물론 식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류가 높거나 칼로리가 높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성분표는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같은 제품을 같이 먹을 때도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아몬드 브리즈는 제품에 따라 단백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 자체를 단백질 식품으로 보기보다는 쉐이크에 타먹는 가벼운 베이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에 타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느낌으로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이 조합으로 3주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얼굴 라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도 20종 가까이 비교하고 있어서 이건 따로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한 제품들은 다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먹거나 비교해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리하면 두유는 식단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간식이고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해주는 현실 보충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다 먹자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중에 비는 단백질을 이 음식들로 하나씩 메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그릭 요거트나 두유에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먹습니다. 아침부터 밥 차려 먹기 좀 부담스러울 때 이 조합이 생각보다 편합니다. 점심은 너무 다이어트식처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식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밥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채우려고 해요. 집에서 먹는 날은 북엇국을 끓이거나 밥할 때 렌틸콩을 조금 섞어서 그냥 평소 밥상에 단백질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등어처럼 한 끼 단백질이 되는 음식을 넣고 옆에 버섯도 같이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양이 너무 적은 느낌이 없어요. 버섯이 식사의 부피를 늘려줘서 아, 나 지금 식단 중이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고플 때는 카페 음료나 과자부터 찾기 전에 두유나 쉐이크를 먼저 먹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막아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 하루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은 그릭 요거트나 두유,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일반식의 단백질 먼저. 저녁은 고등어, 북어, 버섯처럼 든든한 단백질. 그리고 부족한 날에는 쉐이크로 마저 채우기. 이렇게 하면 식단이 그렇게 빡세지 않는데도 하루 단백질을 훨씬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완벽한 식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생각한 건 사실 저의 주 시청자층은 40대 이상 분들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너 젊어 보이는데 나이 들어봐라 빠지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고 예전처럼 굶고 운동하는 방식이 잘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더욱 이제는 다이어트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먹는 방식을 바꾸고 근육을 지키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60대이십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필요한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머니가 제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발 나이 들면 다 소용없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부터 조금씩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건강하게 해야 하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평소에 자주 드시는 단백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식단으로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즙즙이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빼봅시다.